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한 솔직하고 유익한 이야기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김선생입니다. 지금 두 발을 내려다보세요. 혹시 지금 발이 가렵거나 껍질이 벗겨지거나 발톱이 누렇게 두꺼워지는 증상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무좀, 그 지긋지긋한 불청객 이야기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에게는 더욱 흔하고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고질병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무좀을 단순히 가려운 피부병, 위생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고 치부하고 숨기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무좀은 단순한 가려움증을 넘어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무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정확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치료받아 뽀송하고 건강한 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경험자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났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무좀, 나이가 들수록 왜 더 위험할까요? 무좀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나 손발톱, 머리카락을 침범하여 발생하는 진균 감염증입니다. 특히 발에 생기는 무좀이 가장 흔한데요. 공식 명칭은 족부백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좀이 잠깐 가렵고 말았을지 몰라도 시니어 분들에게 무좀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면역력 저하가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져 균을 물리치는 힘이 떨어집니다. 무좀균이 쉽게 침투하고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도 무시 못해요.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시니어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좀으로 인해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나 봉화지겸 같은 더 심각한 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심하면 궤양이나 괴사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발 관리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발 무좀을 방치하면 손발톱 무좀인 조갑백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손발톱이 두꺼워지고 변형되면 신발을 신을 때 통증을 유발하고 보행 장애까지 초래하여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전파될 확률이 높습니다. 무좀균은 전염력이 매우 강해 수건, 발매트, 슬리퍼 등을 통해 가족에게 쉽게 전파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무좀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가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좀은 발생하는 부위와 증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무좀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발이 보내는 세 가지 신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간형 무좀, 즉 발가락 사이 무좀이에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무좀의 형태입니다. 지간이라는 말 그대로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유형이죠. 주로 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즉 가장 좁고 습해지기 쉬운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증상을 알려드릴게요. 초기에는 피부가 하얗게 짓무르거나 불쾌한 악취가 동반됩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가렵습니다. 짓무른 피부가 벗겨지면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지고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좁아 평소에도 통풍이 잘 안 되고 땀이 잘 차는 분들에게서 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소수포형 무좀입니다. 물집형이에요. 이 유형은 주로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며 마치 땀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요 발생 부위는 발바닥이나 발 옆쪽에 작은 물집, 즉 소수포가 여러 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은 작은 물집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고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물집이 터지면 진물이 나오고 딱지가 앉았다가 벗겨집니다. 이때 세균 감염이 되면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물집을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수포형은 여름 무좀이라고 불릴 만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각화형 무좀입니다. 굳은 사령이에요. 가려움이 심하지 않아 무좀인지 모르고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가장 만성적인 형태입니다. 주요 발생 부위는 발바닥 전체, 특히 뒤꿈치나 발 옆면처럼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나타납니다. 증상으로 발바닥 피부가 두꺼운 굳은 살처럼 변하고 하얗거나 회색빛의 잔 각질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가려움은 덜하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 두꺼워지면서 발바닥이 갈라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유형은 무좀균이 피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바르는 약만으로는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먹는 약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발톱이 두꺼워지고 변색되었다면 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가 이미 손발톱 무좀으로 진행되었다는 신호이니 망설이지 말고 꼭 전문의를 찾아주세요. 만약 발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했다면 이는 무좀균이 손발톱까지 침투한 손발톱 무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연고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약국 연고로 안 나아요? 무좀에 대한 최신 견해와 치료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좀은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는 속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치료와 관리 때문입니다. 무좀은 충분히 완치될 수 있는 질환이며 요즘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많습니다. 최근 무좀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초기에 그리고 충분한 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에요. 발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 무좀은 아닙니다. 습진이나 다른 피부 질환일 수도 있으므로 자가 진단보다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KOH, 도말 검사 등을 통해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르는 약인 국소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초기 무좀이나 지간형 무좀 등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침투력이 우수한 성분의 항진균제 연고나 네일라카, 즉 바르는 손발톱 무좀약이 개발되어 효과가 좋습니다. 증상이 사라져도 1~2개월은 더 발라야 무좀균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습니다. 각화형 무좀이나 손발톱 무좀처럼 증상이 심하거나 넓게 퍼진 경우에는 먹는 약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류를 통해 손발톱까지 약물 성분이 전달되어 치료 효과가 확실합니다. 먹는 약은 간에 안 좋다는 과거의 편견이 있지만 최신 항진균제는 부작용이 매우 낮으며 전문의의 지도하에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병행하면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손톱은 6개월 이상, 발톱은 9에서 12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손발톱 무좀의 경우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함께 사용하거나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무좀균을 사멸시키며 경구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앞서 무좀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 몸속 면역력을 키워 무좀균을 뿌리부터 물리치는 식탁위 전략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무좀균은 백선균이라는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결국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피하고 우리 몸의 곰팡이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죠. 지금부터 무좀균이 가장 싫어하고 우리 피부 건강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천연 항진균제, 마늘입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식탁의 보약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로 불렸을 만큼 강력한 살균력을 자랑합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세균뿐만 아니라 곰팡이를 죽이는 강력한 항진균 효과를 가집니다. 알리신은 무좀균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성장을 억제하여 몸속에서 무좀균의 활동 무대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평소처럼 익혀서 드셔도 좋지만 생마늘을 으깨거나 다져서 드실 때
알리신 성분이 극대화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간 마늘을 무좀 부위에 직접 바르는 민간요법도 있었지만 이는 피부에 심한 자극이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은 피하고 꼭 섭취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면역력의 방패, 발효식품입니다. 피부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장 건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등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는 무좀균과 같은 외부 감염원에 대한 피부의 방어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면역력이 튼튼해야 무좀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염증 진압 및 피부 보호를 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무좀은 곰팡이 감염과 동시에 발의 진물음, 갈라짐, 진물 등 염증 반응을 동반합니다. 이때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과 호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좀으로 인해 피부에 발생한 염증을 진정시키고 손상된 피부 세포의 회복을 도와 피부의 보호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각화형 무좀처럼 피부가 두꺼워지고 갈라지는 증상 완화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진균, 면역력 강화, 염증 진정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식단에 적용한다면 지긋지긋한 무좀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무좀은 불치병이라고 여기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분의 시니어는 꾸준함과 정확한 치료로 이 지긋지긋한 불청객과 영원히 작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경험담 속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완치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에 사는 72세 주부 김미옥님은 20년 넘게 각화형 무좀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두껍게 갈라지고 허옇게 각질이 일어났지만 가렵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셨죠. 저는 발이 갈라져도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발 뒤꿈치가 깊게 찢어져서 걷기가 힘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만성 무좀이 너무 심해져서 그렇대요. 의사 선생님이 발톱 무좀까지 있어서 먹는 약이 필수라고 하셨어요. 약이 독할까봐 걱정했지만 꾸준히 복용하면서 바르는 약도 같이 썼습니다. 발톱은 완전히 새로 자라는데 1년이 걸렸어요. 중간에 각질이 덜 일어나서 약을 끊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순 없다 고 다짐했죠. 완치 후 제일 좋은 건 더 이상 발냄새 걱정 없이 며느리 앞에서 당당하게 양말을 벗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끈기가 무좀을 이긴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가렵지 않아도 각질이 심하면 무좀일 수 있습니다. 자가 판단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장기간의 복용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중요합니다. 경기도 과천에 사시는 65세 박영애님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고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는 지간형 무좀이 반복되어 늘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무좀은 봉화지경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죠. 무좀이 낫는가 싶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특히 발가락 사이가 짓무를 때마다 혹시 발이 썩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병원에서 무좀균이 피부를 망가뜨려 세균 감염이 쉬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가장 바꾼 건 발 말리는 습관입니다. 샤워 후 일반 수건 대신 극세사 발 전용 수건을 쓰고 헤어드라이어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뽀송하게 말렸어요. 또 매일 신는 신발이 아닌 여분의 신발을 번갈아 신어 하루 종일 신발을 햇볕에 말렸습니다. 땀이 나면 바로 양말을 갈아 신었고요. 이 사소한 습관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것이 저를 무좀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줬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무좀 관리는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청결과 건조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특히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자는 사소한 무좀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생활 습관 개선이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전북 군산시에 사시는 68세 이민호님은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수포형 무좀으로 고생했습니다. 바르는 약으로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꼭 다시 재발하여 무좀은 못 고치는 병이라고 체념하셨다고 합니다. 무좀 때문에 여름 휴가 때 맨발로 걷는 것도 창피했어요. 매번 치료해도 재발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했죠. 알고 보니 저와 아내가 쓰는 수건과 슬리퍼에 무좀균이 남아있어서 가족끼리 계속 균을 주고받고 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가족 모두 발 검사를 받았고 저와 아내가 동시에 무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건, 발매트, 슬리퍼, 손톱깎이까지 모두 개별 사용으로 바꿨고 발매트는 매일 소독했죠. 3개월 동안 온 가족이 함께 노력했더니 그의 여름은 물론 지금까지 4년째 무좀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의 고리를 끊으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좀은 전염성 질환입니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족 간의 교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온 가족이 동시 치료를 받는 것이 재발을 막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이분들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좀 완치는 특별한 비법이 아닌 정확한 진단, 장기적인 꾸준함, 그리고 철저한 위생관리라는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이 세 분의 성공 비결을 여러분의 무좀 치료에 적용해보세요. 무좀은 부끄러운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한두 명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좀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지입니다. 60대 이상의 시니어에게 무좀은 단순히 발을 가렵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뇨, 합병증, 봉화지겸, 보행장애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때로는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세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기간을 철저히 지키세요. 증상이 호전되어도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발을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까지 완벽하게 말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시고 양말을 자주 갈아 신으세요. 발매트, 수건, 손톱깎이는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무좀은 완치 불가능이 아닙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재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발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시니어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무좀 고민이나 극복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